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유튜브 사랑 계속 날로 늘어나죠. 그렇죠, 날로 늘어나죠.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요즘에 좀 유튜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내가 올린 영상들을 삭제를 시켰다는데 삭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삭제되는 일. 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관련 이야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이유일 거잖아요. 네.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제 도경환 KBS 전 아나운서 유튜브 영상에서 생긴 일이 화제가 된 건데요. 네. 이제 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딸이죠, 하영이가 이제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들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하차를 했으니까 네. 뭔가 그 아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네. 본인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서 첫 영상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영상을 올렸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딸인 하영이가 낮잠 자는 모습을 올렸던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그 영상이 삭제가 된 것이에요. 그 딸내미가 자고 있는 낮잠 영상이 갑자기 삭제가 돼서 네. 이게 이제 유튜브가 자사의 정책을 위반했다라면서 삭제 통보를 했고요. 이제 갑자기 영상 삭제에 당황한 구독자들을 위해서 도경환 씨가 이제 유튜브에 삭제 조치 안내 메일 일부를 개인 SNS에 이제 게시하기도 했죠. 아이가 낮잠 자는 영상인데 왜 삭제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측에서 보낸 안내에 따르면요, 네. 삭제 이유가 아동 보호 정책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동 보호 정책 위반이 그럼 유튜브에 어떻게 써 있는지 관련 이제 항목들을 제가 좀 봤는데. 네. 반능적인 댄스를 주거나 선정적인 모험, 도전 또는 기타 행동에 가담하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례가 적혀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네.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이 영상은 그냥 아동이 낮잠 자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럼 완전 실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이런 일들이 종종 근데 일어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특히 최근에 이 어린이와 관련된 동영상들을 상당히 이제 필터링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강력한 제재를 좀 취하고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화두가 아닐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범죄와 관련돼서 이게 좀 악용된다 이런 그렇지.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최근에 또 어떤 좀 정책들이 있었냐면 유튜브에서 어린아이만 등장하는, 그러니까 13세 미만 어린아이만 등장하는 영상에 댓글 작성을 금지하고 또 이제 13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댓글란 자체를 아예 없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웹툰 작가 중에 주호민 씨라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약간 이제 이제 머리가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신 상이신데 그래요? 그분이 네네. 리코더를 부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리코더를 부는 영상이 이게 조회수가 500만도 넘어갔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이게 댓글란이 없어요. 왜 댓글란이 없나 했더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호민 씨가 이제 그게 왜 안 뜰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문의를 했더니 유튜브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주호민 씨를 어린이로 인식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만 나오는 영상, 이게 네. 예를 들면 13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에는 댓글란을 차단하겠다. 했으니까. 네, 라고 한 건데 다른 영상에서는 이 분의 채널에 나머지에는 댓글란이 다 있는데 네. 이 영상에만 댓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해명을 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댓글란이 없는 이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나 어린이 아니야 민증 보내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아동 콘텐츠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이유는 납득이 가긴 가는데 네. 어떻게 저희들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네. 이른바 이제 알고리즘 혹은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하는 알고리즘의 문제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수많은 영상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사람이 볼 수는 없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판별을 하면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인력과 기술을 이용해서 제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다가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아동보호 정책 위반 이렇게만 오거든요. 그럼 복구는 안 됩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특정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광고 영상, 그러니까 광고 수익화가 되는 영상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노란 딱지 같은 게 붙게 되면 검토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줘라. 그래서 이제 삭제가 되더라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이게 요즘에 영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검토 요청이 늦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뭐 최소 엄청나게 한두 달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대응이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 말고 새로 생긴 채널들에는 네. 이러한 대응이나 이슈 자체도 좀 느리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유튜브가 다음 달부터 구독자가 1명인 채널에도 광고를 붙인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번에 약관이 바뀐 건데요. 이제 실제 미국에서는 이 약관은 작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네. 어제부로 이제 유튜브의 약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그 네. 업데이트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 그 영상에 그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소유권이 유튜브에게도 존재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광고를 붙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요. 예를 들면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시청 시간 4,000시간 넘은 사람들이 맞아요. 자기가 이제 광고를 걸겠다라고 하면 광고 걸리는 거잖아요. 몇 명 이상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한 광고 수익을 낼 수 없는 사람이라도 유튜브가 광고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아, 유튜브가. 네, 그러니까는 제가 광고를 붙여서 제가 예를 들면 구독자 10명인데 제 거에 자동으로 붙어서 뭐 저한테 수익이 오는 방식이 아니라요. 유튜브가 알아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다가 광고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바뀐 약관이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이슈가들이 있냐? 네. 예를 들면은 저는 그냥 되게 청정하게 광고를 안 하고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 뭐 이런 걸로 청정하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구독자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홍보를 하고 싶다. 혹은 뭔가 그렇죠. 공익적인 목적 뭐 이런 사람들도 영상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의 영상에 본인이 광고 수익을 창출 안 해도 이 유튜브에서 이제 자동으로 광고를 붙일 수 원하지 있게 되는 거죠. 않는 광고가 붙으니까 네. 정작 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 이제 이러다 네. 보니까는 업계에서는 이제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네. 유료 서비스가 있잖아요. 광고 없이 광고 하는 없는. 거. 네네. 그걸 더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거 왠지 네. 맞는 설명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면 광고 보지 마라. 뭐 이렇게 광고 뭐 안 보려면 돈 내라. 뭐 이런 것들도 좀 하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이번에 또 바뀐 게 미국 세법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할 때 미국의 10%씩 세금도 이제 내야 됩니다. 10%씩.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용적인 면들은 구글이 이제 뭐 쉽게 설명드리면 더 떼가는 이런 구조가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원치 않은 내 영상에 그 회사 측에서 그냥 광고를 딱 붙이면 네. 결국 내 컨텐츠를 어쨌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거 보호.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뭐 최근에 또 국내 가수들의 노래를 중국 곡으로 도용되는 일들까지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네. 들면은 그 뭐 우리가 유명한 뭐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 노래 네. 뭐 이런 뮤직비디오 같은데 보면 보통 요즘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그 안에 있는 음원들을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네. 그 저작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다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드린 서쪽 하늘 뮤직비디오에 샤오미미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인 쇠후 이전 씨라고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저작권자는 베이징 첸 허스지다 뭐 이런 식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요, 갑자기?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유 노래, 뭐 G.O.D 노래, 프리스타일 노래 등등 여러 곡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저작권이 말도 안 되는 중국 곡으로 뭐 중국 사람의 곡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네. 잘못된.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되죠? 아예 언어 자체가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인공지능이 이 곡에 대해서 판단하면 이 곡이 누구 건지를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먼저 등록하는 콘텐츠 아이디가 중요한데 중국에서 이러한 곡들을 무단으로 리메이크를 해요. 혹은 리메이크를 한 곡들, 뭐 그쪽에서? 정식으로 리메이크한 곡도 있고 무단 리메이크 곡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에는 저작권이 등록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등록된 저작권을 먼저 유튜브에다가 일괄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가수들이 새로운 곡이 나왔을 때 본인들이 뭔가 유튜브에 저작권을 올리기 전에 중국 쪽에서 먼저 올렸다. 먼저 올리는. 네, 라고 하면은 갑자기 그 저작물의 아이디가 콘텐츠 아이디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걸로 나오는 것이죠. 네. 뭐 별로 똑똑하지 않네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이것저것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뭐 대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응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네. 적극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뭐 유명 몇몇 가수들은 팬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자신들이 계속 뭐 이런 거 빨리 복구해달라 해서 바꾸곤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에 나가는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결국 그쪽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몇 번 장사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음악권 저작권 협회들이 향후 저작권이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에 요구하겠다. 그리고 또 요구했다. 그리고 과거 사용료 소급도 요구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유튜브의 대부분의 그 어떤 응대를 보면 이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응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드린 대로 뭉뚱그려서 이런 가이드가 있는데 뭐 이게 고쳐졌습니다. 네.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튜브에서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놀라운 통계 중에 하나인데 네. 인구 대비 유튜버 수, 그러니까 인구 대비 유튜브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인구 대비 수익을 컨텐츠를 올리는 게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위예요. 네, 우리가 미국이 3위고 인도가 2위고 우리나라가 1위인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529명당 한 명꼴로 유튜브에 뭔가 수익화를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 이 정도예요? 529명당 한 개꼴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를 넘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 채널의 수를 계산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529명당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인구 인도가 지금 13억인가요? 우리는 네네네. 5,100만 정도 좀 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당이죠. 인당이긴 한데 예를 들면 한데. 네, 미국은 666명당 한 개꼴인데 우리나라는 529명당 한 개꼴. 이게 또 2020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 아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로 네. 숫자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뭐 광고 붙이는 것도 네.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서만 특화돼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러니까 다른 이게 나라도 말씀드린 그럴 수 있을 것처럼 것 원래는 같은데. 미국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 작년부터. 네, 작년 11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나라마다 순차적으로 오픈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이제 이거를 하겠다고 어저께 5월 19일이죠. 5월 19일에 약관 업데이트된 걸 이제 사람들이 공지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 그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처럼 본인들이 막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결국 사용자들이 올려주는 그렇죠. 컨텐츠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컨텐츠를 가장 많이 올리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런 음악에 대한 수익. 저작권이나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이슈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성인을 아이로 인식하는 그거부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세금도 그러니까요. 많이 뗀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명랑한 트렌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